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여러분들 이제 파생 집중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따라하면 이제 감이 잡히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변동 주지 않습니다. 앞에 밑에 20개가 빠져도. 그리고 매매 에너지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매도가 아닙니다. 현물에서 700억, 선물에서 900억. 그나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하는데 규모 100억. 그러니까 아까도 보세요. 276.7080 왔을 때 또 청산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277.5까지 올릴지 그거는 옵션 갖고 보자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결론은 오늘 200 오늘 이렇게 쭉 보시면 아침이 고점이 278.3이에요. ABC로 276.70까지 빼요. 근데 날 시간 보세요. 10시 48분 그 다음에 11시 24분 11시 45분 276.7만 오면 지지하죠. 그래서 스캐퍼 매도한 거 청산하고 이제 오버나잇 전략 다시 277.5를 기다리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장 끝날 때까지 5 넘으면 이제 월요일 날은 많이 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SK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아마존이라는 건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어저께 저점인 275를 공격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277.5에서 278 사이 오면 때려서 오버나이트 하는 전략만 세우겠습니다. 근데 바로 때릴 수도 있잖아요. 277.5를 돌파 안 하고. 그럴 때 전략은 277 붕괴 때 277 데드 잡고 그냥 확인형 때리.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아니면 지금 때리고 277.5를 데드 잡든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0.2틱 갖고 조절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버나잇 전략 오늘도 5개 때려서 오버나잇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날은 옵션이 재미없어요. 이런 날은 졸려요. 그러니까 아까 0.75에 청산한 거 이제는 285 콜은 0.5 깨지 않는 한 오버나이트 하시고요. 267.5짜리도 0.60 깨지 않는 한 오버나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20%만 가도 둘 다 수익 챙기세요. 그리고 다 사요. 오늘은 에너지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라고 진단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저께가 보세요. 제가 HLB 리보세라 신약 허가 신청 이날을 D-Day 삼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작전 세력이 됐던 사모펀드가 됐던 그 전에 쫙 당겼다가 24일날 어저께는 이 HLB가 셀티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넘어가서 20만원. 그게 제가 바퀴벌레 이론으로 징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쪽 라인들 투기적 거래 뭐 신라젠이 됐던 HLB가 됐든 HLB 생명이 됐든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 팔아서 무거운 거 실체가 있는 거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거 글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워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GDP 성장률 0.4% 이거 쇼크예요. 근데 어저께 275 붕괴시켰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겼어요. SK하이닉스 어저께 올렸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음에도 못 가요. 그러면 요런 에너지가 왜 나올까요? 생각보다 개념 왔다 갔다만 해. 금리 재료가 확인. 그러니까 요번 30일 날 연준위에서 금리 요번에 할지 요번에 다 한대요. 거의 뭐 90에서 100% 한대요.
요번에 하든지 12월에 하든지 딱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요번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 그때 공격할 거고, 그런 이벤트를 사용할 거다. 요번에 하면 하는 거 보고, 야 이제 재료 노출됐어, 이제는 금리 인하 없어, 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성장률 둔화될 테니까 이제부터 공격하자. 그게 11월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차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HLB라든지 H생명 같은 경우는 이거를 121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항상 마인드. 그러면 HLB 121선은 6만원,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 단가 121선을 잡으세요. 이런 급등 종목들은, 사모펀드 종목들은. 그리고 이게 진짜 대세가 상승하려면 이 종목은 12만원, 그러니까 12만원, 3만원도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시장한테 한 달간 물어보자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도 제가 선을 거놨어요. 어떤 선을 거놨냐면 신라젠은 12,000원, 신라젠은.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는 8만원과 7만원 사이. 여기서 얼마나 잘 지지하고 거래량이 형성되나 한 달 내지 2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미약품이나 녹십자 시리즈나 그 다음에 오늘 투기주 약간 녹십자 MS 땡긴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순환이 되나 한 달간 보겠습니다. 선수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 패턴, 매도 패턴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KMW는 4만원 단, RFHRC는 3만원과 32,000원 단, 여기까지 열어 놓으세요. 요것도 1월 말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모펀드 미리 엑스트하니까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바닥 생리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핸드폰과 연관된 갤럭시 관련주,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KH바테, 그리고 오늘 자화전자가 올라가는데 오늘 50% 잘 때렸습니까? 12,700원까지 갔었네요. 딱 저점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얘가 83에서 100% 가면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15,000원과 17,000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KH바텍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갖고만 추후 파동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판 거는 삼지전자로 가든지 아니면 뭐 정책 관련주, 뭐 한국전자금융, 큐렉소, 그 다음에 KT선마린, 디지털조선 등등 내년 4월 총선 연결고리 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이동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할 게 아침에 설명했으니까 삼성전자를 177만 주에서 130 이렇게 널뛰게 하면서 미결작정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278만 가면 두들겨 맞고 275 그러면 3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딱 중심이 어디에요? 오늘 그걸 안 깨요. 276.5 이걸 안 깨니까 오늘 큰 하락 공개 없어요. 대신 월요일날 여러분들 이 아마존의 네모 삼각형의 그 크기 보세요. 상자가 크죠? 박스가 넓이가 이것만큼 시가총액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게 시간에 7% 빠지니까 1650불 본장에도 그렇게 빠지나 1650불을 딱 거놨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공격하나 볼래요. 그리고 요번에 11월 말에 MSCI 비중 빠져나가서 뭐 11.4가 11.3 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다 라고 뭐 대부분들 이 영향 무시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300에서 500만 주 변동 줘도 우리 시장 50에서 100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은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변동을 주나 변동성 에너지를 계속 측정할 겁니다. 5만원을 기준으로 52,500원과 47,500원에서는 큰 변동 없고 47,500원을 깨든지 52,500원을 돌파해서 55,000원 이럴 때 큰 변동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계속 추적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드라기 총재께서 그만두시고 이제 새롭게 11월 1일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분 누구예요? 프랑스인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어느 출신이에요? 이태리 출신입니다. 이번 이태리 총재 하시면서 유럽 중앙 총재 2011년 맡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회장, 부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중재자 리더의 중재자 스타일에.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 하면 이태리는 넘버 3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러니까 이분은 남유럽 위기라든지 이태리도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등 그리스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만들고. 그런데 저는 이분이 만들어 놓은 문제, 숨겨놓은 폭탄, 드라기가 만들어 놓은 폭탄을 라가르드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걸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퀴벌레 이론으로 우리가 독일 채권 그 원금 손실 나온 게 다 여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터져갖고 아예 없앴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는데 다 숨겨놨어요. 모르핀 맞춰갖고 다 생명 연장을 시켜놨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라가르드가 저질러 것 같아요. 왜? 이분은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리더예요. 세요. 프랑스 출신이에요. 56년생입니다. 맥켄지 변호사 출신이에요. 맥켄지 회장까지 하고. 저는 이분 권모술수 뛰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상업통상부 장관, 농업부 장관, 재무부 장관, IMF 총재까지 하다 온 거예요. 권모술수. 그리고 프랑스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은 금리 인하 갖고요. 이제 뭔가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금리 인하 재료는 잊어버리십시오. 모르핀을 하도 맞아갖고 시장은 반응도 안 해요. 오히려 재정정책, 성장률 이런 게 나와줘야 돼.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브렉시트 이후에 2016년도 6월 24일 그 위기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든 뭔가 다 마이너스 금리 만들면서 이끌어 왔는데 이거를 원위치 시킬 분이 이 사람이라고요. 라가르드. 그리고 브렉시트 해갖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은 게 프랑스입니다. 부동산 가격, 금융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영국, 런던에서 파리로 많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또 마침 그 프랑스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 전략을 써서 프랑스 에너지가 독일보다 좀 세지고 있는, 오죽하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독일이 쟁취하지 못하고 프랑스 이분이 갔을까요? 이것도 팔로우 더 맨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2016년도 6월 24일 날 6월달 이때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위기, 남유럽 피그 관련된 재정 위기 등등 난리를 쳤을 때 각 나라의 독일 닥스 9,000대였습니다. 8,600, 9,000. 이게 13,000까지 갔어요. 고점이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급락하는 연말 12월 달까지 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700입니다. 직전 고점 뚫지 못하고 부근에 있어요. 상승률은 56%입니다. 프랑스 상승률은 적은데 2018년 연초 고점을 지금 뚫어요. 그 최근 고점이 10월 18일이에요. 프랑스 까크하고 독일 닥스하고 좀 시차가 있죠. 에너지가 뭔가 이게 국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프랑스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강하네. 그 다음에 브렉시트 당사자 5,500, 7,800 상승률은 유럽 쪽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얘네는
지금 2018년 5월 달에 고점 만들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저점 만드는데 진폭이 작아져요. 진폭이. 유럽은 브렉시트 하건 말건 이제 큰 뭔가 크게 빠질 것도 없고 크게 오를 것도 없는 뭔가 에너지가 줄은 느낌이에요. 그 사이에 나스닥 더블 갔습니다. 브렉시트 전후에서는 4200, 4500짜리가 더블 갔어요. 8300. 근데 지금 8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300, 그러니까 8300, 7700, 8000 중심에 제가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그리고 7700 깨는 순간에 하방 전환 98% 올랐습니다. 거의 인덱스로 더블이 간 겁니다. 다우지수 78% 갔습니다. 여기도 다 7월 달이 고점 에너지입니다. 7월. 그리고 지금 7월부터 3개월 지나는데 그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1890입니다. 피그 때는 1800. 요번에 1890을 8월 6일 날 똑같이 구경한 겁니다. 37% 2600까지 1월 달까지 올랐습니다. 2018년도 1월 달. 그리고 고점에서 요번 8월 6일까지 27.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100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뭔가 이렇게 소멸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저는 2100이 돌파하면 4차 산업, 소재 산업, 뭐 소부장 이게 가면 안 돼요. 국영제가 가야 됩니다. 국영제, 자동차, 철강, 포스코 이런 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볼게. 종목 삼성전자 옛날 이거 액면 분할 전에 2만원 25,000원짜리가 57,000원 그러니까 100에서 120만원에서 놀다가 270, 80만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35%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또 39% 올랐습니다. 37,000원에서 51,000원. 그래서 지금 5만원에서 지금 대롱대롱 박스, 큰 박스는 45,000원, 55,000원. 작은 박스는 47,500원, 52,500원을 몇 개월 구경하나 보자고요. 그리고 상승률은 178%입니다. 5만원 단. 이 5만원 단에 물려있는 사람들 지금 바글바글해요. 여러분들 어떤 큰손이 52,000원에 2,000억 샀다. 흥분. 제가 그가 꼭지에 징후입니다. 라고 했죠. 세상은 항상 징후가 있어요. 그러나 꼭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방송에다 넣고. 저분 한, 1년 반이나 한 3년 고생할 거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37,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고생, 이거 겪고 기다리면 본전. 자, 그럴 때 4만원 붕괴 때 그거 담보자하고 더 사면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방송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8% SK하이닉스는 더합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는 97,700원까지 갔습니다. 바닥이 25,000원이에요. 290%입니다. 290%요. 그리고 57,800원까지 올라간 거에 한 반 정도 뺐다가 지금 또 떨어진 거에 반 또 그게 이제 8만원 단입니다. 그래서 얘는 8만원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박스라고 그랬어요? 큰 박스는 85,000원, 75,000원. 작은 박스는 8만원에서 2,500원 빼고 2,500원 올리고. 얘도 얼마 걸리나 볼게요. 그래서 요새는 위에서 대롱대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품단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해먹는 5위즈 해먹었고 이제는 갤럭시 시리즈 해먹고 다음 타자는 뭔가 차량용 반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 4차 산업에서 원격 진료, 의료 관련된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 해먹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이 지수가 하려면 상해 종합지수가 가야 되고 구경제가 가야 됩니다. 미중 간에 협상돼야 되고,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2500이었습니다. 유럽 위기 때요. 3500까지 갔습니다. 40% 다시 원위치 했습니다. 작년 말에 쌍바닥. 그리고 325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700까지 조정했습니다. 3000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수렴되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얘가 3200 방향으로 가주면 우리 따라가요. 근데 얘가 2700을 깨갖고 다시 쌍바닥 5% 성장률에 뒷받침한대요. 우리 시장 내년도장 없어요. 종목장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경제. 그럼 구경제에 대표되는 자동차 한번 보세요. 2016년에 바닥이 13만원, 14만원입니다. 그리고 17만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0만원을 깹니다. 그리고 요번에 1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딱 12만원입니다. 근데 원동력,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11월달, 그러니까 관세, 그리고 아까 라가르드, 저는 미국하고 손잡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독일 재무부 장관하고 노상 싸울 것 같아요. 독일은 유럽 경제에서 재정 지출해야 된다. 노상 반대할 것 같아요. 여기에 충돌이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으로 관세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철강, 구경제에 대표되는 종목들의 여러 가지 에너지의 마이너스적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가장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강했던 거는 중국 내수 소비주들. 화장품.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40만원 단위입니다. 요게 11만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이때 이제 IS동서, 아모레퍼시픽, 한샘, 종목 가치주가 중국 관련주들 등등 이런 것들이 차화정 이런 것들이 국가에다가 박살들이 났습니다. 또 포스코 보시죠. 포스코가 2016년도에 17만원 정도였는데 브렉시트 때 40만원까지 갔습니다. 요새 다시 20만원 와요. 제가 오죽하면 포스코가 가야 장이 갑니다. 풍산이 가야 장이 갑니다. 구경제가 가야 장이 갑니다. 이런 얘기를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G화학 요번에 28만원대에 사갖고 역발상 33만원과 35만원에 팔자. 이게 추세가 아니에요.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얘도 구경제. 근데 이거는 그나마 2차전지, 전기차 이런 걸로 모멘텀을 주나 볼 생각입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 2016년도부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오고 아베 총리의 또 세계의 화살 여러 가지 전략 나오고 등등 그리고 2016년에서 지금 2024년간의 스토리를 쭉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내년도를 변동성장이라 봅니다. 정치, 선거, 리스크 2020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트리거가 되는지 보고 심지어는 홍콩 달러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합니다. 위안화에 흡수합병시키는지 시진핑이 그 짓까지 하는지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1월 대만 총통 우리는 4월달 총선 정치적 리스크가 변동성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득세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르드 이분이 넘버 2 프랑스 안으로 손이 굽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그동안에는 드라기 때는 독일 프랑스 중재를 잘 하셨어요. 뭔가 잘 끌고 왔다고요. 이분은 싸움꾼 같아요. 관상도 싸움꾼이고 세요. 그래서 독일하고 노상 투쟁의 역사를 갈 것 같아요. 그럼 둘이 미국은 트럼프는 독일 유로 좀 괴롭히는데 내부에서 단합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브렉시트 계속 연기되거나 노이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영국은 또 불지를 것 같아요. 노이즈로. 그래서 이거를 메꾸려고 그러면 통화정책 갖고 안 돼요.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재정정책이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결정해요. 대통령이나 국회나 그 사람들의 노이즈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옵션 공부하세요 한 겁니다. 안 하신 분 제발 3년간 하세요. 1000만원에도 하세요. 주식은 어떤 때는 떼오려면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면 다른 거 더 희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예, 이제 막판 공격하네요. 이제 270 7.45 까지 찍고 지금 다시 공격합니다. 이제 70 오면 70, 80 오면 또 청산하세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월요일날이 저는 삼성전자 5만원 공격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삼성전자 52,000원에서 177만 주에서 바꾼 애들이 이제 월요일날 디데이 잡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도 오늘 보면 이거 위치 높이는 겁니다. 82,500원에서 77,500원까지 공격해야 낙하 위치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현대차 12만원 깨는지 현대모비스 22만원을 구경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버나이트는 4대6으로 하세요. 이제 5개 매도한 거는 아까 708 청산하고 마감때 다시 때리는 거는 45분에 여기서 막판까지 쭉 빼면 오늘 어저께 저점 공격입니다. 그건 삼성전자 5만원 얘 보합이 아니라 얘 마이너스 500원 공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돼요. 선물이 마이너스 2, 3천억으로 바뀌어야 돼요. 현물을 바꾸든지. 그래서 오늘 오버나이트는 콜은 마감 때 사세요. 3시 반 282.5짜리로요. 그리고 아까 0.6대 산 거는 0.75와 0.80에 챙기고 다시 샀는데 70 대도 잡고 90까지 가나 보세요. 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위클리는 아까 이제 270만 30 내지 54 갖고 월요일날 보자 그랬어요. 콜은 하지 마세요. 위클리는 첫날입니다. 푼만 하세요. 이렇게 전략 짜서 대응을 해 드립니다. 네, 45분에 음성방송 조절하겠고요. 일요일날 보세요. 또 복귀자료 공부할 거 등등 여러분들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코이버요? 코이버? 코이버가 뭐예요? 참 특이한 거 많이 하세요. 코위버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 이거는 저도 이거 오늘 확 뛰었네요. 그러니까 거래량 격감하고 예 오늘 치고받고인데요. 이거는 딱 보시면 6,000원 예 오늘 이거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만약에 지금 가격대 조금 먹었다면 진입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막 올라갈 때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6,000원부터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12,000원 따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11,000원도 깨도 안 돼요. 저라면 딴 거 하겠습니다. 이거 팔고 아까우시면 반 팔고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7,000원까지 그냥 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통신장비 그나마 통신장비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예요. 통신장비 요번에 5G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후발주 이제 선도주 망가뜨리잖아요. 대장 오이솔루션 KMW RFH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다 망가뜨리지 않거든요. 밑에 단에서 뭔가 돌려간다고요. 뭐 우리로를 땡기던 그게 코이버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으쌰 나올 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데드 11,000원입니다. 11,000원 11,000원 깨면 다 팔고 다시 보세요. 예 276.50 구경시키네요.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저점의 궤적이 왜 아마존이 7%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장으로 갈수록 다우지수 300 빠질 확률 많아. 월요일날 그 공격을 지금부터 하나 보자는 거예요. 예 45분에 뵙겠습니다.